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7월 27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제가 여유가 있어서 어저께 있었던 질문 내용을 오늘 영상으로 찍어드리기로 해서 그 영상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무료 체험 15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15기에서 스타기 위너라는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좀 촬영해 볼 건데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손절의 기준은 어찌 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역시 조금 오래 하셨던 대화를 좀 어제 해봤더니 오래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질문하신 것은 선물 매매에서 손실 리스크 관리만큼 손실 리스크 관리는 수익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내용을 질의를 해주셨고요. 제가 어저께 사실 구두로 다양하게 좀 작성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영상으로 찍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께서 같이 보신다고 하면 도움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먼저 촬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VIP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손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절 없는 매매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질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이 없다라는 것은 본전치기로 그럼 나왔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수익으로 나왔고요. 다 기대 목표 수익 이상으로 다 수익을 내고 끝냈기 때문에 본전에서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죠. 그렇게 굳이 매매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본전치기 하려고 하면 매매를 안 해야겠죠.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손절매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절매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손절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투자자가 A라는 구간에서 진행을 했을 때 이 A라는 구간에서 나는 위로 가든지 또는 아래로 가든지에 대해서 분명히 투자를 했을 거고요. 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 자리에선 졌구나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걸 포기하는 것을 손절매라고 쉽게 말하면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그런 이유를 제외하고 나서 손절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될 건데,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에 대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매매는 정석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이 매매가 좋다, 저 매매가 좋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단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원래 VIP방 같은 경우도 방을 원래 하나로 통합 운영을 하다가 굉장히 단타를 많이 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다음에 추세적으로 직장인 분들이 계셔서 나는 좀 길게 갖고 오고 싶으신 분도 있으시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방을 좀 분산해 놓았는데, 매매 스타일은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네가 맞니 내가 맞니라는 그런 갑론을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매매 방식이 잘못됐다 잘됐다라 할 필요는 없고, 대신 두 가지 매매에서 차이를 좀 둘 부분이 있어요. 무슨 차이를 두셔야 될 거냐면, 내가 단타 매매를 좀 중점으로 한다. 근데 여기서 단타라는 기준도 좀 달라지는데, 흔히 말하는 스캘핑으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빠지는 매매 방식을 즐겨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는 나는 그러한 구간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매집을 해서 치고 빠지는 방식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단타도 단타 나름인 거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하루만 매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매매하는 것도 단타라고 생각합니다. 추세는 일주일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3일을 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는 길어질 수가 있는 건데, 단타는 사실 하루만 들고 있어도 단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매매를 10번 하시는 분도 있고 20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내 매매 스타일과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근 2달 동안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매매 횟수를 하루에 진짜 많아야 2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매매를 3회까지를 지금 6월부터 거의 8월이 다 됐지만 하루에 3번 매매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원래 제가 매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달로 평균을 따지면 한 달에 20거래일로 잡으면 제가 한 달에 매매를 40번, 많아야 45번 요 정도에서 보통 끝을 낸다고 하고, 지난 6월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 지난 6월달 같은 경우는 40번 들어가서 40번 다 수익이 났고요. 이번 7월달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중인데 다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어떤 분들이 바라볼 때는 롱매매, 추세에서 긴매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단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기준점이라는 부분인데요. 매매를 볼 때 우리가 이제 크게 일봉을 보고요. 현재 보이는 건 나스닥 차트고, 일봉 차트가 있고 분봉 차트가 있습니다. 근데 분봉 중에도 1분봉이 있기도 하고요. 뭐 3분봉이 있기도 하고요. 5분봉이 있기도 하고요. 15분봉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봉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또 분봉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제가 그걸 굉장히 좀 경계하는 편인데, 매매를 할 때는 내가 보는 기준 차트를 하나를 놓고 보시는 겁니다. 저는 항상 5분과 15분 차트 딱 두 개만 놓고 보고 있고요. 다른 차트는 거진 보지 않습니다. 이 다른 차트들은 매매할 때는 안 보는 편이고, 매매가 끝나면 보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5분봉에서 보시면 현재 15분봉에서는 양봉이 5개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보시면 양봉이 5개고, 이게 직전 저항 구간대로 보면은 첫 번째 직전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한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돌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럼 이제 양봉 5개니까 굉장히 강한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15분봉이 5개니까 4개면 1시간 아닙니까? 1시간 15분째 그림이고요. 5분봉으로 1시간 15분째를 놓고 보면 요 정도 구간이 될 건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양봉 5개로 놓고 봤을 때와 여기서 캔들로 이걸 환산시켜서 5개를 곱하기 3을 하면 45개 아니겠습니까? 15분이니까 3개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구간대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3개 15분, 15분, 15분인데 이 구간에서 또 음봉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보고 있는 차트에 따라서 캔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절의 기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손절의 기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위치에서 시장 판단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이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내가 매매할 때 보고 있는 차트를 결정해라. 조금 매매가 어렵고 까다로워졌다고 해서 이 차트도 보고 저 차트도 보고 하지 말고, 내가 처음에 진입을 결정했을 때, 이 시간에 진입해야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 진입할 때 봤던 차트, 만약에 지금 5분봉을 보고 내가 진입을 했다 하면 5분봉을 기준을 삼으셔야 되고요. 내가 15분을 갖고 진입했으면 15분을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음봉과 양봉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 기준점 차트를 세웠으면 이제 해외 선물의 본질적인 성향을 좀 아셔야 돼요. 해외 선물은 우리가 이 장대 양음봉이 좀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차트와 좀 차이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를 좀 비교를 해서 보실게요. 자, 주식 차트로 놓고 본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를 놓고 보시면 지금 에코프로가 어저께 기점으로 해서 시세가 좀 급등락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15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어저께 하루죠. 어제 하루에 10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나가면서 오늘까지도 그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트는 사실 이 이제 물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전까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건 분봉 5분봉이고요. 그냥 추세적으로 쉽게 깨지지 않는 구간대죠. 이거 같은 경우는 비교 분석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지지, 붕괴 안 되면 홀드, 지지, 붕괴 안 되면 홀드, 지지, 붕괴 안 되면 홀드.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쌍바닥,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접근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대음봉으로 트렌드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겠죠. 1차 지지선 붕괴, 1차 지지선에서 1차 지지 반등, 그 다음에 붕괴. 그 다음에 다시 2차 지지선, 지지, 반등, 붕괴 중. 그 다음에 이제 3차 지지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간결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 변동성이 가장 크다고 하는 에코프로가 이 정도고, LG생활건강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캔들이 아주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지지, 붕괴, 저점 이탈, 다시 지지선 안착, 반등 시도 중. 여기서는 뭐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간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 차트랑 얘를 보시면 추세가 쭉 이어지고 급격하게 한번 변할 때 이 정도 생기는 정도? 이런 걸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쉬운데 문제는 해외 선물은 좀 얘기가 달라져요. 해외 선물 얘기가 달라지는 게 지금 보시면 어저께 새벽 5시 그점에서 얘가 15,710입니다. 15,710이고 얘가 지금 15분짜리 캔들 하나거든요. 근데 얘 캔들의 전 캔들을 보면 저점 구간이 15,574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710이니까 130에다가 140, 15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0분짜리 캔들 동안 움직인 게 약 130p 정도가 움직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5,684에서 15,225니까 대략 눈대중으로 400포인트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변동 포인트를 제가 어제도 써드린 게 뭐 50틱이 될 수도 있고 100틱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주간에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주간 증시 때는 그나마 조금 양반인데 해외 선물은 미국 시장이 꼭 개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경제 지표로 인해서도 움직임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손절가를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구간대를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지금 최근 거 보시면 7월 27일, 7월 26일만 봐도 이런 캔들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캔들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10개의 캔들이. 이게 말이 좋아서 10개의 캔들이 생겼다는 건데 사실 이 가격이 생기면 애지간한 포인트를 잡고 있지 않은 이상은 포지션을 흔히 말해서 잘리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회피할 수 있냐? 못 피합니다. 해외 선물에서 이러한 캔들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하면서 이러한 캔들을 피해 본 적이 없어요. 피할 수 있다고 다 사기입니다. 왜 그게 불가능하냐면 여러분 보시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짱대 음봉이나 짱대 양봉으로 그냥 꽂힌 거면 할 말은 있는데 왜냐면 정해진 경제지표, 정해진 계약 등등등이 있으니까 당연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다 뭐가 있어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다 길단 말이죠. 단순하게 손절매 물량들, 여기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어진 이유는 뭐냐면 지표와 모멘텀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흔들면서 커팅 물량들, 손절매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꼬리가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포인트 라인을 잡는다는 것이 조금은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조금 무의미하다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어제 그랬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사실 제가 VIP 분들과 일반 지금 체험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긴 한데 무슨 차이가 좀 있냐면 어저께 지금 수익이 지금 토탈 한 400 정도 났어요. 어제 이거 제 계좌가 아니고 회원들 계좌신데 근데 이 400 정도 계좌가 났는데
이분은 한 280 정도 나셨고요. 근데 지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제가 요 부분입니다. 조금 어려워들 하셔가지고 제가 드린 부분이 어제 10시 36분이에요. 어저께 12시에 제가 익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사인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익절이 됐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왜냐면 어제 좀 지루하게 움직였으니까. 공식 시그널은 155.20입니다. 이걸 10시 36분에 써드렸고요. 여기서 써드린 거죠. 그러니까 1시간 반을 기다려 결국은 제가 다 수익이 나긴 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는 들고 있기를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흔들음을 보시면 어땠냐면 한 방에 내려간 게 아니고 딱 타이밍을 잡고 있다가 요이 땡 하면서 다다다닥 밀고 15분 만에 끝나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지금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한 번의 포인트를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매와 같은 개념이 되겠죠. 손절매와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매 같은 경우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내가 기준점을 여기에서 이쪽 저항권이 돌파됐을 때는 자르겠다. 이런 거는 당연한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추세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린 시그널인데 어제 매매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매도를 합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이제 다시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최고점 그리고 급회복인데 트렌드 하락적으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습 효과에 대한 매매를 하면 안 된다. 학습 효과에 대한 매매가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감망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매도를 갖고 가고 싶은 부분이지만 트렌드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입할 수 없어.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고점이 돌파가 돼 버렸어요. 근데 트렌드가 깨졌어. 근데 잠깐 반등을 했어. 그럼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써드린 것처럼 트렌드를 깨려고 내려왔다가 갔어. 근데 지켰어. 다시 급반등을 했어요. 근데 직전 저항대를 뚫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내가 만약에 매도가 흔히 말해서 물려있어. 물려있으면 잘라야 돼. 오케이.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계좌를 보여줬던 이유가 뭐냐면 낮은 손절매는 여러분들의 투심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저희 지금 VIP 분들이 지금 6월부터 시작하면서 굉장히 환호를 하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오셔서 적응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힘드신 경우도 있어요. 다른 데는 매매를 하루에 5번, 10번까지 시킨대요. 근데 여기서 매매를 하루에 한 번 하고 2번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몸이 간질간질해서. 그리고 문제는 포지션 한번 잡았다 하면 완전히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보통 10만원, 20만원 뛰기 위해서 모아서 100만원 수익을 만들었는데 저는 하루에 400만원 수익 내는데 매매 한 번 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익 난 얘기만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들고 있지를 못해요. 제가 오죽하면 체험방 분들한테 저렇게 글을 써드렸겠어요. 너무 힘드시면 먼저 익절하셔라. 습관 때문에 그런 거죠. 매매 습관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습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접목이 되고 손절매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시작하면 계좌의 수익률이 무섭게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잦은 손절매를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내 계좌를 보면 내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빨리 저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몸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매가 꼬이는 거예요. 모든 매매가 꼬여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매도를 들고 있어요. 매도자야. 매도는 하락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조금 수익이 날라고 했는데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어. 근데 손절을 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다시 내려와서 원위치가 되니까 또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자야.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매도를 쳐요. 근데 또 반등을 했잖아요. 또 손실인 거예요. 이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 잦은 매매에서 잦은 손절을 치기 시작하면
이 흔들리면서 깨져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매도를 했거든요. 여기서 내가 매도를 했어요. 자, 여기서 내가 매도 실패했던 걸 인정해서 손절매를 했어요. 근데 손절매를 했는데 여기서 손절매를 하고 매매를 끝내는 양반인데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스위칭 생각을 해요. 스위칭이라는 건 뭐냐면 포지션을 뒤집는 거죠. 아씨, 내 매도 틀렸어. 이제 매수로 바꿔야지. 근데 여기서 매수를 받고 또 맞아버리는 거죠. 이게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해외 선물이 매일 생기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번에서 틀린 사람이 2번에서 맞출 확률이 있겠습니까? 1번에서 틀렸으면 2번에서도 틀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2번에서 매수를 하고 물린 다음에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 구간에서 본인의 기준에서 손절매를 쳐버린 사람은 다시 여기까지 버틴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수심이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수심이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매에 대한 기준점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진입한 포인트에 봤던 차트를 계속 봐라. 내가 진입했던 차트를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차트를 기준으로 매매를 해라. 그리고 그 기준으로 매매를 했을 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여기에서 큰 그림을 먼저 봐라. 현재 추세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봐라. 그리고 그 큰 추세를 본 다음에 내 방향성의 실패와 성공 여부를 빨리 결론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지지와 저항에 대한 경계선을 그어주고 그 구간에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큰 손절매 없이 안정적으로 매매를 계속 이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강의를 하자고 하면 한 4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캔들의 분석, 이평선의 분석, 미결작적의 분석, 트렌드에 대한 분석 등 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곽에 대한 부분, 어떤 식의 느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측면들이고요. 그러한 좀 딥한 교육들은 향후 저희 VIP 교육 때 같이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해외 선물을 굉장히 좀 많이 요즘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15기방은 지금 29분을 이용하고 계시고 매 기수별로 지금 인원이 계속 대여섯 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기수밖에 참여를 못 하시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분들이 계신 거고 저희 체험방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없죠. 오로지 진짜 하고 계신 분들만 입장하고 계신 순수한 방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재미있게 하고 계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깊이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해외 선물에 대한 시장 그리고 이 국내 시장 또는 해외 증시 모두가 이 변곡점에 들어온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증시 하락기에 대비할 수 있는 큰 무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생한 송 대표는 늘 우리나라 해외 선물 투자하고 계신 투자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함께 도움 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또 매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